원장님, 제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임플란트 할 수 있나요? 혹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약물 관련 턱뼈 괴사입니다. 일부 뼈가 잇몸 밖으로 노출되거나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홍승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제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임플란트 할 수 있나요? 혹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질환인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은 뼈가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나 데노수맙 계열 주사가 있는데, 이 약들은 골절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뼈가 자연스럽게 재생되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 치근을 식립한 후 뼈가 단단하게 붙어야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한데요. 골다공증 약의 영향으로 뼈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치유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약물 관련 턱뼈 괴사입니다.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무론즈라고 부릅니다.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외과적인 시술 이후 뼈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일부 뼈가 잇몸 밖으로 노출되거나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발생 확률 자체가 높진 않지만 장기간 약을 복용했거나 고용량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잇몸이 잘 낫지 않거나 통증, 염증, 뼈 노출 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정확하게 치과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있으면서 치과에는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플란트 상담 시에는 복용 중인 약 이름이나 처방받은 병원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사를 맞고 계신 경우에는 마지막 투여 시기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내과나 정형외과 주치의와 협진을 진행하여 안전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전 구강 상태를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진행하고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 치료 여부는 임플란트의 성공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